비수기에도 날았다. 성수기엔 항공주 비상할까? 네, 항공주 이야기를 하면 꼭 질문을 드려야겠죠. 최근에 뭐 해외 어디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해외는 계획만 있고요. 네. 요즘에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다 그쵸. 보니까 사실 비가 안 와도 문제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휴가 계획을 짤 때 날씨가 좋은 나라를 찾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요즘 좀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빨리 여름휴가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토마토랜드에 충성하기 위해서 아직은 짜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요즘 뭐 공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여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체감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공항이 정말 북적인다고 하는데 이 항공 수요 어느 정도나 회복됐을까요, 지금? 네, 먼저 항공주들 주가 확인부터 좀 해보면 오늘은 약간 좀 약세를 보이고 맞아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6월 중에는 항공주들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7월에는 한 7%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요. 그리고 제주항공도 6월에 한 9.5% 정도 상승했고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도 한 10에서 8% 수준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수요가 좀 회복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국내선이랑 국제선을 합한 여객 수는 5,339만 7천 명 정도라고 하고요. 네.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해서 이제 여객 수가 한 84% 수준까지 크게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선만 또 따져본다면 국제선 여객 수는 2,928만 4천여 명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어도 이제 올해 들어서 한 7배가 넘는 수요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 일본, 대만 쪽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국제 여객 수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분기별로 따져봤을 때도 보통 2분기가 여행 업계에서는 약간 비수기로 꼽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분기에도 오히려 1분기 대비 국제 여객 수요가 한 12.3% 정도 증가했고요. 5월에 이제 황금 연휴가 좀 많았지만 6월에는 아무래도 5월에 비해서는 여름 휴가가 좀 적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도 여객 수요 여전히 좋게 나오면서 항공사들도 비수기였지만 최근 들어서 좀 성수기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짧게 뭐 연휴라든지 이런 게 꼈을 때 사람들이 3을 내서 되게 많이 여행을 가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단거리 노선 위주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일본이라든지 대만 아니면 뭐 동남아 쪽으로 노선도가 많이 포집이 됐다고 하니까 LCC 쪽에서 수요 회복이 좀 많이 나타났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LCC가 아무래도 주력이 일본 쪽이라던가 동남아 쪽이라던가 단거리, 중거리 쪽이 수요가 그 주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단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LCC 쪽의 실적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우리 한창 코로나 시기에는 제주도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주도 쪽에는 수요가 한 30% 정도 줄었다라고 해요. 오히려 그 돈으로 그냥 차라리 해외를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 때 저비용 항공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도 자주 접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보면요. 에어서울이 매출 848억 원, 영업이익이 한 269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했고요.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로 물론 뭐 이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이긴 합니다만 창사 이래로 매출 영업이익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진에어는 이제 LCC 중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높게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한 4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463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에 적자였던 게 이제 올해 1분기에서는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매출 한 500% 나왔고요. 에어부산도 319%, 제주항공도 423% 정도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LCC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서 월등히 많이 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적자를 해소하면서 흑자로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도 LCC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LCC 4사의 탑승률이 거의 한 90% 정도에 육박을 한다고 해요. 보통 이제 탑승률이 한 80% 정도만 넘겨도 뭐 유류비 이런 것들 다 빼고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라고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거의 이제 LCC 4사들도 탑승률이 9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2분기 실적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2분기 여객 수를 LCC 쪽에서만 또 집계를 했을 때 LCC 주요 4사의 2분기 여객 운송수가
953만 8,220명 정도로 집계가 되면서 네. 작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였던 시기보다 아주 근소하지만 조금 더 앞섰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항공업계들은 항공료라던가 여러 가지 원자재 비용을 달러로 그쵸. 지불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 한창 상승하던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들의 LCC뿐만이 아니라 대형 항공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원달러 환율이나 유가도 상당히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에서 벗어난 것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LCC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좀 안 맞아요. 좋고 많이 뭐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업황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LCC 가운데서 이스타항공의 네.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 워낙 좀 타격이 극심해서 그런지 기업 회생 절차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3월부터 재운항을 시작했는데 여기는 어떨까요? 이스타항공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적자가 너무나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2020년 3월 24일부로 이제 한 3년 동안 운항이 계속해서 중단이 된 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새 주인을 만나고 재운항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스타항공이 재운항을 시작한 지 한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탑승률이 여전히 95%대까지 올라선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스타항공은 제주도 쪽을 좀 공략을 하면서 이쪽에서 탑승률을 끌어올렸고요. 8월에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항공기 대수를 조금 늘리면서 조금 더 노선을 다각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작을 하면서 투입하는 항공기를 10대까지 올해 말까지 10대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4호기까지 도입이 된 상황이고요. 12월까지 10호기까지 투입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한 대당 새로 만들었을 때 네. 신규로 투입되어야 되는 인력이 100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해요. 네. 그러면 지금 6호기가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최소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과연 인력을 더 충원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정상화의 첫 발을 좀 내딛기는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스타항공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CC 항공사들은 이렇게 뭐 일본 노선이나 동남아 노선 위주로 수익성을 많이 견인해가는 상태인데 사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대형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미주나 유럽 노선 이쪽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업황은 어떤가요? 사실 상반기에는 대형 항공사가 LCC보다는 회복세가 조금 더딘 모습들을 네.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항공사는 해외 쪽 중장거리 노선이 주력인데요. 여기서 회복이 좀 더디게 나오면서 1분기 여객 실적이 한때는 LCC가 대형 항공사를 훨씬 더 앞지르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2분기부터는 조금씩 장거리 여객 실적이 나아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반등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2분기 환승 여객 수가 한 16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면서요. 2019년과 비교해서도 93% 수준까지 회복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대형 항공사들은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장거리 노선을 네. 운항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차별점을 이룩하면서 새로운 노선들을 증편하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때 여객 쪽에서는 타격이 당연히 극심했지만 이거를 화물 쪽으로 잘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됐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화물 쪽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요? 네, 화물 운임도 이제 크게 줄어든 네. 영향도 있는데요. 이제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856원의 화물 운임이었지만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512원까지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제 침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재고 부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좀 둔화되었다라는 것들도 악재일 수 있고요. 또 이제 보통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할 때는 항공 쪽의 화물 수요가 좋지만 네. 이제 컨테이너 운임도 2분기부터 좀 하락하면서 5월, 6월 연속으로 항공 화물 운임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대한항공의 이제 발표되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을 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 하나투자증권도 대한항공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3.5조 원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127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이제 대한항공의 2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한 3%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 늘어나면서 4,93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투자증권도 대한항공의 호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가들이 이렇게 대한항공의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근거는 결국에는 이 국제선 여객 매출, 이 국제선에 대한 여객 매출이 네. 줄어든 화물에 대한 그런 매출 부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의 경우에는요, 2분기 말을 기준으로 이제 코로나19 이전 대비 공급 회복률이 한 90% 이상까지 네.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유럽 노선의 경우에는 지금 75%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노선의 탑승률이 한 80% 후반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쪽에서도 많이 회복률이 끌어올린 상황이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고연령층에서 네. 약간 비즈니스 좌석에 대한 수요가 네.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이런 쪽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좀 실적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익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2분기를 지나서 이제 또 저희가 여름휴가도 많이 가니까요. 이렇게 여름휴가 시즌이 되면 성수기에 돌입하니까 네. 여객은 더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2분기에도 좋았으니까 이제 휴가철 7월, 8월, 이제 9월엔 또 추석 연휴까지 그쵸. 껴 있으니까 네. 성수기에는 당연히 더 좋다라고 증권가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티켓 값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네. 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제 유가는 하락하면서 유류 단가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 한 1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조금 더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까 전에 화물 운임에 대한 그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화물 운임에 대한 하락 속도가 어느 정도 그래도 둔화되고 네.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처럼 좀 빠르게 운송해야 되는 품목에서 수요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이제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공 화물 운상 시장에서 이 반도체 쪽에서 다시 활력을 줄 수 있다면 여기서도 다시 네.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대한항공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갈 것이라고 증권가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들의 이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공주들은 그래서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니까 상당히 네. 좋다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반면에 정말로 여행을 할 수 있는 네. 여행주들의 주가는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6월에는 그래도 항공주들이 아까 전에 제가 한 8에서 11% 정도 네네.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행주들은 6월에 좀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된 여행사들 주가, 6월 주가를 살펴보면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8%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네. 하나투어도 0.5%, 모두투어는 약소하게 하락했지만 0.94% 하락했고요. 앞서 항공사들의 주가가 상승했던 것과는 좀 비교적으로 대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여행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패키지 여행에 대한 수요는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여행의 트렌드가 자유여행 쪽으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여행하시는 이제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네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꿀팁 같은 정보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유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사들이 크게 수혜를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박리담의 형식으로 많이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여기서도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장년층조차도 이제는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네. 좀 이쪽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패키지 여행 수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지금 40에서 5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 쪽에서는 좀 수요가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여행에 대한 뭐랄까요? 트렌드가 좀 바뀌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행사들도 이렇게 약간은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행사들도 실적이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늘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온라인 여행사들이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다른 항공사들처럼 흑자를 달성했거든요. 지금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한 423억 원 나왔고 네. 영업이익이 6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노랑풍선도 이제 1분기 매출이 237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7억 원, 뭐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도 모두 흑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LCC와 비교해서는 그 이익이 개선된 폭이 조금은 아쉬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행사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는 코로나19에 빠졌던 네. 그런 매출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이런 여행사보다는 온라인 여행사 쪽에서 굉장히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여기 어때? 아고다 이런 쪽에서도 뭐 너튜브만 틀면 CM송이 맞아요. 퍼지면서 네. 굉장히 자주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약간 광고 모델료가 높은 유명한 연예인들을 모델로 앞세우면서도 굉장히 출혈 마케팅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마케팅으로 노출이 되는 만큼 온라인 여행 쪽 플랫폼의 그 다운로드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뉴스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네. 지금 해외여행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요. 해외여행을 네.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쉰다 또는 홈캉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홈캉스 쪽을 위한 프로모션 이런 쪽에서도 좀 여행사들의 새로운 컨셉 테마형 여행 상품을 출시하면 여기서도 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쵸? 많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신혼여행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패키지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혼여행이라던가 골프여행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긴 패키지인데 나의 맞춤형으로 패키지 네. 상품을 좀 골라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함께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행사들도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들을 많이 내놔야 또 이익에서 방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항공주들 이야기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 함께 얘기해봤습니다.